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기혁입니다. 이번 주 넘버즈 205호의 주제는 바로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그리고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의 출처인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결혼 이민자, 귀화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그들의 자녀, 그리고 가구의 기본 정보까지 모두 수집한 국내 유일의 다문화 표본조사로서 그 의미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된 2007년도에는 12만 7천 명이었는데요. 통계청 다문화 가구 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5년도에는 29만 9천 명,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 됐죠.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인 2020년은 37만 3만 명입니다. 이는 조사 통계를 시작한 2007년도 이후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여성이 83%, 남성이 17%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와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결혼 형태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는 수치입니다. 이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국내의 교육 수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출신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인, 그 다음에 중국인, 그 다음에 필리핀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문화 가정은 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한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은 30대가 36%, 40대가 24%로 30대, 40대가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연령대는 60세 이상, 50대, 40대 순으로 그 구성이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혼 이민자, 귀화자 가정이 얼마나 젊은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의 자녀 규모 추이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젊은지를 좀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도 4만 4천 명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무려 27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3년간 6.3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아까 살펴본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증가 추세인 3배보다도 2배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다문화 가구의 자녀 연령대를 보면은 법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청소년기, 즉 9세에서 24세까지의 구성이 44%나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국내에서만 성장한 비율이 무려 91%나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다문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물었는데요. 결혼 이민자 귀화자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을 조사한 결과 언어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21%, 외로움이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다시피 그들은 언어 문제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로움으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에 나와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을 묻는 질문에 46%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배우자 갈등 시 대처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갈등 경험이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한테 그 해결 방법을 물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 64%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는다 46%, 혼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25%, 이거 둘을 합치면은 그냥 참거나 혼자서 해결한다라는 비율이 무려 71%나 차지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로 또
동일한 커뮤니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다문화 가정,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일반 국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명제로 물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속하는 편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80%가 그렇다, 동의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될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7%가 그렇다, 동의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바라보는 신뢰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집단별 유형을 제시하고 그들을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즉 신뢰한다라는 비율을 물었을 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구나 동료는 95%의 신뢰율, 그리고 이웃은 69%의 신뢰율을 보였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1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율이 13%인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율이 무척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나라다. 67%가 동의했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느낀다. 61%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나라가 편견이 있고 나도 편견이 있다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한국 국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은 시대와 환경의 흐름이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한 정서상 외국인, 이주민,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에 대한 편견 역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주 목회데이터 연구소 넘버즈 4에서는 구독자 대상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묻고 본인이 가진 열매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절제가 33%로 가장 높게 나왔고, 성경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랑은 8%로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잘 참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약하게 나온 것이죠. 결혼 이주민, 외국인 이주민은 농어촌 교회 또는 지방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넘버즈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